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 남편에게는 4살 터울 형이 한 분 있으세요. 아주버님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데 덩치도 크고 인상도 좀 무서운 편이셔서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아주버님의 아내였던 저희 형님은 엄청 서글서글하고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동서인 저를 마치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신 분이고요. 동네도 같아서 따로 자주 만나기도 하면서 밥도 먹고 장도 같이 보고 어쩔 땐 저녁에 맥주도 한 잔씩 하는 친한 사이였죠. 제 친구들은 다 놀라더군요. 보통 동서지간은 명절이나 시댁 행사 때나 한 번씩 보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대다수인데 어쩜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냐고요. 사실 이렇게 잘 지내는 데에는 형님의 노력이 컸죠. 저는 숫기가 좀 없고 말수도 많지 않은 성격이에요. 살갑고 애교 많은 며느리도 아니라서 시부모님하고도 영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 형님이 워낙 분위기 메이커인데다 알게 모르게 저와 시부모님 사이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부모님 생신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뭘 사가면 형님이 먼저 칭찬하면서 딱 필요한 거다. 동서가 센스가 있다. 막 그러시고 같이 음식을 준비해도 꼭 시부모님 앞에선 동서가 다 준비한 거라고 하면서 제가 칭찬받게끔 유도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 말씀으로는 형님이 뒤에서도 동서 같은 성격이 속정이 깊고 진국이라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싹싹하지 못한 성격이다 보니 어른들 대하는 게 영 어려웠는데 형님 덕에 저도 시부모님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살면서 저 좋아하는 반찬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병원이나 한의원도 차로 데려다 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종종 부부끼리 편하게 데이트하라며 저희 아들도 많이 봐주셨고요.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니 당연히 저도 형님이 좋았죠. 저는 외동딸인데 형님을 보자면 꼭 언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은 형님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형님네는 아기가 안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형님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시험관도 여러 차례 해봤다는데 결국 안 생겼다고 했어요. 상의 끝에 더 이상의 시술은 하지 않고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괜찮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다고 말하시면서도 그간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 눈치도 많이 받았고요. 검사를 받아봤을 때 아주버님의 정자 운동성이 좀 약한 편이고 형님 난소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은 어려웠고 시험관에 기대를 걸었는데 그거마저도 잘 안 됐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체념했다는 말과 달리 형님은 아이를 참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저희 아들도 참 예뻐하셨고요. 마음고생하시는 형님을 위해 저는 늦게라도 꼭 어여쁜 아이가 찾아왔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아이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염원은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동안 형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저와의 만남을 피하셨어요. 제가 보자고 해도 몸이 안 좋다던가 약속이 있다던가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미안하지만 다음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내가 뭘 잘못했나? 실수한 게 있나? 걱정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염려도 됐습니다. 그렇게 2~3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오랜만에 형님에게 톡을 보냈는데 그날은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뭐 하시냐고 보냈는데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냐고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길로 형님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형님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얼굴이 말 그대로 반쪽이 된 거예요. 원래 형님은 볼살도 좀 있으시고 피부도 뽀얘서 동글동글 귀여운 인상이셨거든요. 근데 살이 다 빠진 데다 얼마나 푸석푸석해 보이고 눈밑도 퀭한지 단박에 어디 아프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살이 너무 심하게 빠지셨어요.
제 말에 형님은 망설이다가 말하시더라고요. 요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랑 연락하고 할 만한 정신이 없었거든. 무슨 일이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제 말에 형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아프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어. 그렇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마음이. 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어. 근래 몇 달이 내 인생에서 제일 길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 형님은 씁쓸한 얼굴로 저에게 말하셨어요. 제가 의아한 얼굴로 보자 형님은 허심탄회하게 툭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바람났어.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억 하고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바람이라뇨. 바람 피는 사람 아닌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라지만 아주버님은 절대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형님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고 또 사람 자체도 우직하고 강직해 보였거든요. 뭐랄까 형님 외의 여자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이 바람이라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단 말이 딱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요? 정말이에요, 형님?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고요? 형님은 기운 없는 얼굴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다 들켰고 본인도 인정했고 진짜 죽을 만큼 싸웠어. 세상이 다 무너진 기분이더라고. 주변에서 누가 바람났네 어쩌네 소리 들었을 땐 마냥 남 일인 줄 알고 바람났으면 헤어져야지 왜 참느냐 그랬는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니대. 얼마나 까무러치는 기분인지. 형님은 그 말을 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언제나 밝고 활발하신 우리 형님.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형님이 힘겹게 말을 꺼내며 눈시울을 적시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우니까 형님은 동서가 왜 우냐고 오히려 달래주시더라고요. 형님,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 죽도록 싸우고 나한테 빌고 이번 한 번은 덮기로 했거든. 형님은 그 일을 덮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내린 결정일까 싶더라고요. 나도 아직 그 사람 사랑하고 잘못했다고 비니까 한 번은 덮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잘한 건지 뭔지 덮는다고 덮어지는 건 아닌지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괴롭고 죽고 싶고 그러네. 형님은 아주버님을 많이 사랑하신 만큼 더 괴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형님을 놔두고 바람을 핀 아주버님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여잔지는 아세요? 나도 아는 여자야. 가게의 새로운 매니저. 정말요? 아주버님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매니저로 일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 여자도 이젠 가게 안 나와. 그렇게 정리하고 다 덮기로 했는데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지 많이 힘드네. 덮기로 한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형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형님이 뭐가 어리석어요. 형님 놔두고 한눈 판 아주버님이 어리석은 거죠. 형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고 형님이 무슨 선택을 하든 저는 형님 편이에요. 제 말에 형님도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앙상해진 형님의 손등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 일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덮기로 한 이상 저도 그냥 없던 일로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아주버님을 한 번씩 보면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어요. 형님도 다른 가족들 아무도 그 일 모르니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내시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8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형님 댁으로 대형 폭탄이 날아왔거든요. 바로 그 내연녀가 사실은 임신을 했다며 다시 아주버님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때 가게에서도 쫓겨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엔 지우려고 했다가 또 나중엔 혼자 키우려고 했다가
또 뒤늦게 혼자선 못 키우겠다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미친 여자더군요. 이 일은 결국 시부모님 귀에도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게 되자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이혼을 해달라 했거든요. 본인이 외도 후 내연녀 임신까지 시켜놓고 겨우 덮고 살기로 한 형님에게 이번엔 본인이 이혼해달라 요구한 겁니다. 이 일로 저희 시댁도 뒤집어졌죠. 시부모님도 아주버님을 나무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버님도 그 여자에게 눈이 돌았는지 이혼 안 해주면 그냥 그 여자랑 따로 나가 살겠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자기 형한테 정신 차리라고 뭐라고 했다는데 아주버님은 자기 자식이 있다는데 어떻게 저버리냐며 도리어 난리를 쳤다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2번이나 배신당한 저희 형님은 큰 충격으로 영양실조에 탈진까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기껏 참고 넘어가줬더니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환장할 건 시부모님도 처음엔 아주버님을 나무랐는데 나중에는 은근히 형님에게 이혼 압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쩌겠냐고요. 물론 시부모님도 다 큰 자식이 전 알리니 어쩔 도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도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곧 태어날 손주가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시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라지만 참 의리도 없다 싶었습니다. 10몇 년 동안 챙겨주고 곁을 지켜준 며느리는 내치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무려 바람난 내연녀를 며느리 자리로 다시 들이려 하신다니요. 형님이 저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시댁까지 찾아간 모양이야. 애 낳게 해달라고. 이 집 자식이라고 하면서. 네? 진짜 미친년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 시부모님도 막상 손주 임신한 거 보니 마음 돌아선 것 같고. 아니,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자기 아들이 바람펴서 가진 애를 손주로 인정하고 싶대요? 손주라고 하니 그런 거 안 보이시나 봐. 내가 애가 없으니 할 말이 없다. 바람핀 건 아주버님인데 왜 형님이 자책하세요? 내가 애가 없으니 당당하게 말도 못하겠어서 그래. 형님은 그 일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괴로울 정도로요. 저희 남편에게 아주버님이고 시부모님이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백날 말해봤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발언권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으니까요. 큰아들네가 자식이 없는 게 제일 큰 고민이던 시부모님 입장에선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있는 게 더 좋은가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정 떨어지고 기가 막혔고 형님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결국 이혼하는 걸 선택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고 했지만 형님은 이 일로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자기는 빠져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너무 착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절대 이혼 안 해주고 그 여자는 내연녀, 그 아이는 평생 외방 자식으로 키워봐라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형님은 마음이 너무 지쳤다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고 협의 이혼해주기로 했다더군요. 저는 형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결국 형님은 이혼을 했고 큰며느리 자리에는 그 뻔뻔한 낯짝의 내연녀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까지 출산했고요. 시부모님은 며느리는 탐탁치 않아도 아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도 보통 내기는 아니어서 얼마나 여우처럼 시부모님은 구워 삼는지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큰며느리 행세를 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이 건물도 있고 알부자시거든요. 아주버님이 하는 레스토랑도 시부모님 건물이고요. 그런 걸 다 알고 저러는 거였죠. 너무 속보이고 몸서리치기 싫은데 제가 싫으면 뭐합니까? 이미 시댁 식구들 모두 그 여자와 그 여자 아이한테 껌뻑 죽는데요. 저희 남편마저도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며 그냥 형수 대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 내연녀에게 절대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형님 대접도 안 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 저한테 말을 걸어도 냉랭하게 대했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부를 일이 있어도 절대 형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가서 톡톡 쳤어요. 의리 없는 시댁 식구들 다 그 여자를 받아들여도 저만큼은 절대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 대접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거든요. 물론 그 여자도 그런 걸 느꼈는지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시부모님께 여우짓하면서 더 살랑거리더라고요. 내연녀가 형님이 된다니 얼마나 보기 싫고 역겨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은근히 웃으며 따지더라고요. 동서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뭘요?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맨날 화난 것 같네? 저는 속으로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둘째는 원래 그렇다고 하셨어요. 어머 정말요? 동서도 사회생활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웃기라도 잘 웃어봐요. 그렇게 굳은 얼굴 하고 있으면 다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저를 살살 까더라고요. 저는 이 내연녀가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글쎄요. 사회생활이 어떤 걸 말하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한테나 실실거리고 웃음 흘리고 다니는 게 사회생활이라면 저는 못하는 게 맞네요. 제 말에 그 내연녀가 인상을 싹 굳히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노려보며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했습니다. 그 내연녀가 저에 대해서 아주버님에게 엄청 욕을 해댔는지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농담식으로 재수씨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사람이랑 잘 좀 지내면 안 되냐고까지 했답니다. 그 얘기 듣는데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꼴 보기 싫고 시댁 식구들 다 지긋지긋 하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형님과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은 이혼 후 재산분할 받은 걸로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낸다고 하셨어요. 저도 몇 번 놀러 갔고요. 제가 열 올리면서 내연녀 욕을 했는데 형님은 자기 때문에 괜히 그러지 말라고 저를 오히려 걱정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이혼 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한 번씩 너무 분통이 터져서 술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능력만 있다면 형님 대신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에게 형님의 복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명절 때문에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음식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여자는 전화 좀 한다고 하고 나갔고 어머님이 저보고 슈퍼 가서 산적 꼬치를 좀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문을 벗어나려는데 보니까 그 내연녀가 집 담벼락 쪽에서 몰래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게 온갖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면서요. 저는 속으로 어휴 저런 모습을 시부모님이 봤어야 하는데 하며 가려는데 슬쩍 들리는 대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대문 안으로 몸을 숨기고 대화를 엿들었죠.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나도 가만 안 있어. 네가 책임지기 싫다고 내 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다 터트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대화가 엄청 살벌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화가 좀 묘하게 들렸습니다. 책임지기 싫다고 내뺀다는 말이 뭔가 맴돌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혹시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그 내연녀가 낳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주버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내연녀를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 내연녀를 닮았으면 엄마를 닮았나 보다 생각할 텐데 엄마, 아빠 그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나 그 내연녀는 둘 다 눈이 크고 하얀 편인데 아이는 눈이 작고 피부도 까무잡잡하더라고요. 그냥 좀 안 닮았네 하는 느낌이라기보다 아예 아주버님하고는 다른 유형의 얼굴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가 아주버님을 전혀 안 닮았다고요. 남편은 원래 좀 커야 얼굴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몰래 하는 그 통화를 듣고 나니 더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그 여자는 통화를 끝내고 다시 들어오려다 제가 있으니까 좀 놀라더라고요. 뭐예요? 언제 나왔어요? 좀 전에요. 어디 가요? 어머님 심부름요. 제가 말을 들은 건지 확인하려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관심 없는 척하며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슈퍼에 가면서도 내내 머릿속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바로 그 생각. 저 아기가 아주버님 아기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요. 고민 끝에 저는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아기 머리카락은 울 때 살짝 안아주는 척 하면서 뽑을 수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자기 본가다 보니 쓰는 칫솔이 있길래 시댁에서 인사드리고 나올 때 그 칫솔도 슬쩍 챙겨왔습니다. 저는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어차피 몰래 검사할 거니까 확인이나 해보자 싶었어요. 명절이 끝나자마자 저는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였죠. 그 아기는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지를 보고 저는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싶더군요.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시부모님께 말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에게 결과지를 갖다 드리자 형님은 엄청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터뜨릴지 고민이라고 하니 형님은 이걸 제가 터뜨리는 건 좋은 생각 같지 않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몰래 검사 의뢰한 것도 그렇고 결과가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와서 후폭풍이 장난 아닐 텐데 제가 곤란해질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형님이 아주버님께 직접 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어차피 이혼했으니 자기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 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주버님이 너무 얄미워서 제가 말하고도 싶었지만 진짜 친자가 아닌 걸로 나온 마당에 까딱하면 검사를 몰래 한 저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형님에게 맡겼고 얼마 후 저희 집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께 연락해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이혼한 건 이혼한 건데 너무 억울해서 몰래 뒤를 좀 캐봤다. 근데 그 여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더라. 아무래도 그 아기 친자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다 라고요. 아주버님은 펄쩍 뛰면서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구정물 튀기냐고 형님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 쳤다는데 사실 아주버님 본인도 한편으론 뭔가 찜찜하게 걸린 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그 내연녀 몰래 친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 일로 내연녀하고 중내산에 대판 싸우고 시부모님의 저희 남편까지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그 검사를 진행한 걸 몰랐던 남편은 저한테 기가 막힌다며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랐어?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데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임신했다며 나타난 여잔데 뭘 믿고 그렇게 받아준 거야? 솔직히 내가 그 애기 아주버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고 다시. 솔직히 내가 그 애기 아주버님하고도 하나도 안 닮았다고 했잖아. 설마 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기로 했는데 당연히 갈라서야지. 형이 미쳤다고 그 여자랑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 애기를 키우겠냐? 그럼 아주버님은 이혼을 2번이나 하네? 제가 빈정대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형도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일을 형님에게 알렸는데 형님이 말하길 안 그래도 아주버님이 전화와서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고 자책하고 그랬대요. 다시 형님에게 은근히 돌아오고 싶어서 들이댄 모양인데 형님은 단칼에 끊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아주버님이 진짜 꼬시더라고요. 바람까지 한번 폈는데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겨우 다시 품어준 형님 같은 여자가 어딨다고 이혼해달라 그 난리를 치더니 아주 꼴 좋았습니다. 물론 시댁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겉으론 티는 절대 안 냈지만요. 시부모님이 그 내연녀 법적으로든 뭐든 절대 가만 안 둔다고 우리 집을 기만했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 뻔뻔한 내연녀는 아기 데리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고 아주버님하고도 이혼 얘기가 오갔고요. 혼인신고 도장 마르기도 전에 이혼인 거죠. 그렇게 시댁은 한동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제 알 바 아니니 그냥 입으로만 걱정하고 뒷짐지고 있었고요.
형님도 이 일로 자기가 좀 속 시원하다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검사 맡길 당시만 해도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결과적으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버님도 계속 속았을 테니까요. 차라리 지금 한바탕 난리를 겪는 게 낫지. 한참 키우다가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주버님을 위해서도 차라리 빨리 터진 게 낫다 이거죠. 형님과 더 이상 동서지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만나면서 인연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하고는 끝이 났지만 저하고의 인연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형님과 제 사이가 더 단단해진 기분도 들고요. 형님도 홀가분하게 본인 인생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던 시어머니와 기막힌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안 보고 살게 된 30대 워킹맘입니다. 어머님과는 사실 결혼 전부터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그냥 안 하고 엎을 생각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결혼 기간 내내 어머님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참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어머님과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시어머니와 인연까지 끊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긴장되는 기분으로 찾아갔었는데 인사를 드리는 저를 어머님이 무표정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셨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있겠지만 어머님 성격 자체가 좀 무례한 편이기도 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지금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결혼해서도 일은 계속 할 거지?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 결혼했다고 남편한테만 기대지 말고 본인 앞가름은 해야 돼, 여자도. 재훈이한테 들었겠지만 나도 내내 사회생활 했었거든. 여자도 결혼했다고 남편만 믿고 기대 살면 안 되는 거다. 어머님 말에 저도 맞장구 치듯 그랬죠. 네, 어머님 말씀 맞으세요. 저도 제 커리어에 욕심 있는 편이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은 픽 하고 웃더라고요. 뭐 그렇게 커리어 운운할 만한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기업 이런 데도 아니고 처음 들어본 회사던데 너무 거창하게 말하네. 라며 무안주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망함에 얼굴이 확 붉어졌죠. 저는 교육 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꼭 대기업이고 유명한 회사여만 커리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비웃듯이 얘기를 하셔서 좀 놀랐죠. 제가 머쓱해하니까 남친이 주은이 다니는 회사 괜찮은 회사라면서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했죠. 그래 뭐 괜찮은 회사면 오래오래 다니든지. 참,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아, 네. 7년 전쯤에 이혼하셨는데 그래도 친구 사이처럼 잘 지내세요. 나는 그 말이 제일 웃기더라. 적지 않은 나이에 이혼했으면 끝장까지 갔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친구 사이처럼 지낼 거면 뭐하러 이혼들을 해?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주책이다 정말. 라는 겁니다. 제 얘기면 몰라도 부모님 얘기인데 너무 함부로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함부로 말하시고 또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식으로 무안주듯이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어머님은 가정 환경만 봐도 너무 믿지는 결혼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남친이 그때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아버님까지도 적당히 좀 하라고
왜 항상 쓸데없는 소리에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느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남친이나 아버님 반응으로 보면 어머님은 평소에도 저렇게 남 상처 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잘 하시는 편인 듯 했습니다. 하여튼 그날 인사가 끝나고 저는 아무 말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원래 좀 무례한 편인데 이해하라고 막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이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너무 함부로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저는 남친에게 미안하지만 시간을 좀 갖자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남친은 계속 미안하다며 결혼하면 엄마 많이 안 보고 살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제가 감당이 안 될 뿐인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고 시간을 좀 갖자고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그냥 엎을까 하다가 임신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고민 끝에 남친에게 얘기했고 남친은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저도 아이가 생겼다 보니 결혼하는 게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결혼을 깨내 만회했던 것 때문에 저를 더더욱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소리도 꽤 했는데 일일이 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면 남편이 막아섰고 어머님하고도 큰 소리 내고 잘 싸웠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이제 안 올 거다 그러고 어머님은 니들이 뭐 그렇게 자주나 왔느냐며 도리어 뭐라고 하시고 하여튼 옥신각신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자기 엄마다 보니 말만 그러고 결국은 꼬박꼬박 찾아뵙고 안부 전화 드리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원래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생각이었고 그 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걸을 생각도 없고 기본적인 엄마, 아빠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때 되면 다 한다고 좀 늦는 아이도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돌이 지나고도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걷지도 않으니 제 걱정은 몹시 커져갔죠. 그리고 병원이나 센터 등을 다니면서 아이가 발달 지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지연과 더불어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다는 거예요.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로서 아이의 성장이 필요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발달센터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아이 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자극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느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변에 많이 알아봤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빨리 센터를 다녀줘야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많은 상의 끝에 저는 복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제가 다져놓은 입지도 있고 제 일하는 분야에서 더욱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고 나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엄마기도 하잖아요. 느린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제 커리어와 욕심만 생각할 순 없었어요. 남편 월급이 제 월급보다 더 많기도 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 같았기에 의논 끝에 제가 그만두고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생각 없이 말하는 어머님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재훈이는 뭐든지 다 빨랐다. 동네에서 걷는 것도 제일 빨랐고 말도 빨리 하고 한글 같은 것도 유치원 다닐 때 다 읽을 줄 알았어. 서진이가 저렇게 느리고 문제 있는 거는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좀 느리면 할머니로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저와 아이를 동시에 비난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들으면 난리치니까 꼭 남편 없을 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얄미웠죠.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듣기 그렇습니다. 저희 서진이가 뭐 어때서요? 센터 다니면서 교육받고 하면 금방 좋아질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는 그 성질머리로 회사는 어떻게 다녔니? 너 집에서 우리 채훈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걱정돼서 한마디 했기로서니 한마디를 안 지지? 아휴, 내가 아주 며느리 잘 뒀다 잘 뒀어. 그러십니다. 가뜩이나 아이가 느린 것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걱정도 많은데 시댁 한번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2배, 아니 10배로 늘곤 했죠. 게다가 제가 일 그만둔 걸로도 또 딴지를 거셨고 결국 저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커리어에 욕심이 많답니다. 그럴 땐 언제고 일을 홀라당 그만둬? 아휴, 채훈이만 죽어나지. 어머니,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아이센터도 보내야 되고 전적으로 신경 써야 되니까 그만둔 건데 어머님이 왜 그러세요? 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서진이는 솔직히 핑계 아니니? 결혼해서 일 그만두고 싶던 차에 서진이도 문제 있고 하니까 옳다쿠나 해서 일 그만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서진이가 또래보다 느려서 가장 걱정되고 미치겠는 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옳다쿠나 하고 일 그만두었다고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얘 좀 봐라. 너야말로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 난리야? 내가 사람 잘 보는데 너 이러는 거 뭐 같은 줄 아니? 건수 하나 잡아서 시부모 안 보고 살려고 수 쓰는 것 같아. 내가 눈치가 백단인데 너 수작 부리는 게 안 보일 것 같아? 뭔 수작이요? 막말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 안 보면 그만인데요. 뭐가 어째? 누구 맘대로 안 보고 살아? 네가 뭔데?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크게 싸웠고 저는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시댁 안 간다고요. 어머님 함부로 말하는 거 이제 못 참겠다고요. 나한테 자꾸 시댁 가자고 하거나 어머님 저러는 거 참아달라고 하면 나는 진짜 이혼까지 생각할 거라고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도 더 이상 말 못하고 일단 시간을 좀 두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크게 싸운 걸로 아버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적당히 풀라고 하시고 신우 형님도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적당히 풀고 넘어가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요. 시댁 가족들은 어머님이나 제 성질머리나 똑같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 말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살살 건드리면서 상처 주는 어머님하고 참다 못해 할 말하는 저하고 어떻게 똑같나요? 하여튼 그 일로 어머님과 저는 반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왕래도 없이 지냈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댁 갔다 오고 나면 어머님 때문에 괜히 남편하고도 싸우는 날이 많았는데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사니까 남편하고도 싸울 일도 없고 저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발달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고 체험학습이나 키즈 카페에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같이 느린 아이들의 경우 여러 경험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아이에게 여러 경험을 해주려고 한 거죠. 이런 것도 어머님이 알았으면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으로 놀러 다니느니 어쩌느니 또 저한테 막말하면서 스트레스 주려고 했을 텐데 안 보고 사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난 후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시부모님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연락하다가 결국 또 똑같이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죠. 하여튼 그렇게 또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다가 센터 다닌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아이 말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안 해왔던 게 무색할 정도로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나가 좋아지기 시작하니 인지나 사회성 부분도 확확 느는 게 보이고요.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센터에서도 더 이상 센터 안 와도 될 정도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센터는 그만뒀고 어린이집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그만둔 회사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아는 선배 언니가 취직 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었는데 대신 월급은 좀 적은 곳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이 하원 시간도 있다 보니 오히려 돈은 좀 적어도 일찍 마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하니 월급 얼마나 받느냐 그러고 말씀드리니 꼴랑 그거 받고 다니느냐며 또 한 소리.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밉더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스스로는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뒤끝 없는 성격이라고 했지만요. 제가 보기엔 그냥 무례하고 생각 없고 예의 없는 분이세요. 남편도 신우도 아버님도 그런 성격을 잘 알지만 가족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조만간 친구들이랑 싱가포르로 여행 가기로 했다. 너네는 용돈 얼마 줄래? 라고요. 그런데 거실에 있던 아버님이 갑자기 내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웬만해선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는데 그날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내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세요?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고 싶을 텐데. 친구들하고 여행은 무슨... 내가 분명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시더니 그냥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왜 저렇게 역정을 내시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그러든 말든 어머님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내가 가면 그만이지. 자기도 친구들이랑 작년에 태국 여행 갔다 왔으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하면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네 나한테 용돈 얼마 줄래?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암소리 안 하고 젖만 뒤집었고 남편이 한 30 드릴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꼴랑 30이 뭐야? 엄마는 여행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너 마누라 눈치 보니? 그러는 겁니다. 30이면 됐죠. 30은 뭐 작은 돈이에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돈도 잘 쓰더니 결혼하고는 완전 지 마누라 폭에 쌓여서 이래서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말은 아들에게 하지만 저 들으라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말하시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저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젖만 열심히 구웠죠. 하여튼 그날 제사를 끝내고 좀 앉아있다가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전에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났죠. 아마 2층에 잘 안 쓰는 방에 그 장난감을 놔두셨을 것 같아서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과 신우가 2층을 썼는데 둘 다 결혼하고 나서는 2층은 그냥 비워져 있거든요. 저는 장난감을 찾으러 올라갔는데 마침 어머님이 2층 방에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린 채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좀 이따가 다시 올라와야겠다 생각하며 내려가려는데 어머님 통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황당한 기분으로 어머님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황당한 기분을 느끼며 일단 조심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2층에서 했던 그 통화 내용이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비밀을 들은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뭔 생각이신가 싶었습니다. 이걸 남편에게든 누구에게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1층으로 내려왔고 과일 좀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냉장고 가서 과일 들고 와서 깎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과일을 들고 와서 깎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걸 남편에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서진애미야. 네? 다음 주에 나 4일 동안 여행 가는 거 그동안 네가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려라. 라고요. 갑자기 저보고 아버님 밥을 차려드리라는 겁니다. 네? 어머님은 아버님 눈치를 보시더니 저한테 또 뭘 들었으면서 내야 잠깐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리라고 점심에. 어머니 저 출근하잖아요. 너네 회사 여기서 가깝잖아. 너는 밥 안 먹니? 잠깐 들러서 밥 차려가지고 아버님이랑 먹고 너는 다시 회사 돌아가면 되지. 차로 15분 걸리는데 뭐가 가까워요. 그 말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무슨 밥을 차려주라 그래? 아, 당신이 밥 때문에 나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 말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노려보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내가 밥 때문에 당신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럼 뭔데요? 아버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그냥 자리를 떠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저래? 마누라가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간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나한테 밥 핑계 댈 땐 언제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래, 나더러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밥은 누가 차려주니? 아니, 본인이 좀 차려 먹으면 되지. 나 없으면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다니? 하여튼 나니까 참고 살지. 여튼 서진애미야, 네가 와서 아버님 밥 좀 차려드려. 어머니,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아버님 밥을 차려드려요? 그래요, 엄마. 왜 이 사람한테 그러세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차려드시겠지. 그러는데 어머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는 법이 없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회사 다니는 제가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라고요? 그럼 저 말고 재훈 씨한테 하라고 하세요. 얘는 회사가 멀잖아. 아, 그리고 너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못해? 제가 며느리지 식모예요? 뭐야, 너 어디서 싸가지를 부려? 하면서 또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저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은 막 어머님을 말리면서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밥이 아빠 혼자 알아서 드실 텐데 왜 이 사람한테 그러시냐고요. 하여튼 내가 저 싸가지 없는 거 결혼 전부터 알아봤다. 둘 다 그냥 나가. 보기 싫으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서 아이 챙겨서 먼저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쫓아 나오더라고요. 아휴, 엄마 왜 자꾸 저러지? 하면서요. 저는 남편한테 화나서 뭐라고 했죠. 너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 점심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 밥 차려 드리고 가게 생겼어? 아, 그러니까 엄마도 진짜 왜 저러시는지. 그래도 너네 엄마라고 하는 건 좀 심했다. 더 심한 말 하고 싶은 거 참는 줄이나 알아. 나 이제 시댁 안 와. 아, 왜 또 그래. 아, 미치겠네. 니네 엄마 때문에 나는 진짜 미치겠어. 제사 준비고 뭐고 너 혼자 알아서 해. 그러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시댁 안 온다고 그랬죠. 도대체 어머님에게 나는 뭘까 싶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 것 뻔히 알면서 점심에 와서 아버님 밥 차려드리라니. 저런 몰상식하고 이상한 시어머니가 요즘 또 있나 싶어서 이가 갈렸죠.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버님 밥 안 차려드릴 거면 인연 끊을 생각하래요. 인연 끊으면 저는 오히려 좋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저희 결혼하고 집 살 때 아버님이 5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그것도 당장 내놓으랍니다. 제가 너무 괘씸해서 그 돈 돌려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5천만 원 그거 남편에게 말해서 돌려드리겠다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정말 못돼 처먹었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없을 때 시아버지 밥 좀 차려드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왜 저한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못하는 부탁을 왜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하시냐고요. 아이고 그만하자. 너랑 뭔 소리를 하니? 내 친구들도 네 얘기 듣더니 세상에 무슨 그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다 있냐고 하나같이 너 욕하더라. 시어머니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는데 용돈 먼저 드릴까요? 소리 한 번이 없고 말이라도 아버님 식사 제가 챙겨드릴까요? 말하는 법이 없어.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구니까 나도 너한테 좋은 말 안 나오는 거다. 가정교육을 어디로 배웠는지 어른한테 떼꾹떼꾹 니네 엄마가 참 잘도 가르쳤다. 그 소리에 저도 폭발했죠. 어머니, 저 어머님한테 가정교육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님 애초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어제 어머님 2층에서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 거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 몰래 밖에서 만나는 남자분 있죠? 이게 미쳤나? 너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었다니까요. 네가 듣긴 뭘 들어?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어제 제가 뭐라고 들었는지 말씀드려요. 집에는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다. 의심 안 한다. 오빠랑 여행 간다고 생각하니 나도 설렌다. 오빠 마누라한테는 잘 둘러댔냐.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몰래 만나는 남자 있으세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야! 이게 어디서 말을 지어내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통화를 했어? 너 미쳤니? 너 정신병원이나 가봐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고 있어. 내가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했다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 하면서 어머님은 도리어 길길이 날뛰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다고 하면 어머님이 아차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저한테 욕하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허튼 소리 짓거리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고요. 저는 그날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너무 열받아서 아버님에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제가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낮에 엄마가 전화와서 얘기했어. 당신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엄마가 홧김에 5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했더니 네가 갑자기 없는 소리 지어낸다고. 뭐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내가 진짜 2층에서 들었다고. 그거 아니래.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친다고 한 얘긴데 당신이 잘못 듣고 오해한 거래.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내가 다 들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발뺌하는 거지. 어쨌든 엄마는 그런 거 아니래. 내가 들어도 그럴 리가 없고. 어머님 일이니까 당신이 믿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내가 분명... 여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한 건 맞는데 그건 엄마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남편은 더 이상 제 얘기를 안 들으려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빠 몰래 남자가 있다는 걸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애인이 있든 말든 그 애인이랑 여행을 가든 말든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어머님 안 볼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고 그 5천만 원 돌려주면 좋지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여행을 갔다 온 마지막 날 저녁 비행기로 오기로 하셨다는데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놀라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어머님 전화인데 갔다 와서 얘기해준다고 하고요. 저는 뭔 일이지 싶었는데 2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저는 그게 뭔 소리냐고 했는데 남편이 일단 집에 가서 얘기를 한대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어머님 데리고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갑자기 짐 들고 저희 집까지 오시니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머님 모시고 올 거면 나는 그냥 애 데리고 친정 가 있을 거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쫓겨났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아버지가 여행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고 어머니 못 들어오게 비번까지 잠그고. 아버지도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그깟 여행이 뭐라고.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아버님은 알고 계셨구나. 어머님이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애인이랑 놀러 갔다는 것을. 그런데 어머님도 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 못하겠는지 그냥 반대하는 여행 갔다고 쫓겨난 것처럼 말하신 것 같았죠. 어쨌든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했는데 잠시 후 남편이 어머님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은 굳은 표정인 저를 보면서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건데 네가 왜 똥 씹은 표정 짓느냐면서 오자마자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시라고 어머님 말리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놓았던 제 캐리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도 어머님도 놀라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쫓겨나서 모시고 왔다며. 어머님이랑 이제 여기서 살아. 나는 우리 서진이 데리고 친정 갈 테니까. 왜 그래 진짜. 그럼 엄마 쫓겨났다는데 그냥 놔두고 와? 가라 그래. 여기가 네 집이지 제 집이야? 그 말을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쫓겨나신 거죠? 뭐야? 아버님이 그냥 어머님 여행 갔다고 쫓아낼 뿐 절대 아니실 테고 어머님이 누구랑 여행 갔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 말에 어머님 당황하고 남편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여행 간 거 아니라고. 애인이랑 간 거라고. 아버님도 그거 아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남편도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죠. 엄마, 진짜요? 아니야. 나 친구들이랑 간 거야. 아니 솔직히 여행 갔다 왔다고 아빠가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진짜 애인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너는 제 헛소리를 믿니?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봐. 내 보기에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여행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튼 나는 어머님하고 한 집에 못 있어. 내가 나갈 테니까 어머님이랑 지내. 그렇게 저는 나가려고 했고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가뜩이나 집안 상황도 난린데 왜 저까지 이러냐고요.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막말하고 무시했는지 다 지켜봤으면서 모른 척. 입장 바꿔서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참았겠어? 나한테 막말하고 무시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거기다가 애인까지 있으셔. 나는 저런 시어머니 더 이상 보고 살 생각 없어. 당신은 당신 엄마겠지만 나는 막말로 당신하고 이혼하면 남남이거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친정으로 갔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데 얼마 뒤 남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 남편이 어머님에게 따져 물었고 어머님은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미쳤다고 그러셨대요. 하지만 남편이 아버님에게 물어보니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바람핀 거 알고 계셨던 게 맞더라고요. 그동안 아버님 속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행 가는 것도 그 애인이랑 가는 거 알고 가지 말라고 하신 건데 결국 어머님은 가셨고 아버님은 어머님 집 내놓고 이혼 준비한다고 하신 거죠. 아버님 말로는 그 상간남네 집으로 가서 살라고 짐을 내놓으신 거래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과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1년 정도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어머님에게 크게 실망하고 엄마 때문에 나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며 누나 집을 가든 어딜 가든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아버님도 가족도 다 속이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결국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도 쫓겨나서 신혼의 집에 갔고
거기서 아버님과 이혼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혼하겠다는 뜻이 확고하고 어머님은 이혼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은 저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에도 실망이 컸어요.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대하는 거 다 알면서도 적당히 말리는 척만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참아줬으면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신한테도 실망이 너무 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식겁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 못한 건 미안하다고 했고 앞으로는 처신 똑바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그 어떤 왕래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어머님과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시다가 결국엔 재산분할 합의 보고 이혼하시기로 했다더군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늦바람 때문에 이혼이라니 참 어이없고 우습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개인 사정으로 이혼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작 본인은 바람펴서 이혼당했고 자업자득이구나 싶었죠. 그 어머님은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혼자 산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안 가봤고 남편이나 신우만 가끔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어머님은 안 보고 아버님만 한 번씩 왕래하면서 살고요. 어머님하고 안 보고 사니 저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막말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바로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함부로 말했던 어머님. 본인은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그랬다지만 그건 절대 솔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례하고 못됐다는 걸 이제는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님하고 왕래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제가 설령 매정하다고 해도 그냥 매정한 사람이 되고 말렵니다. 솔직히 사회에서 마주쳤으면 시겁하고 손절한 사람이 저희 어머님 같은 사람인데 가족으로 얽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돼서 속이 후련하네요. 어머님도 너무 억울해만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준 건지 반성 좀 하고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며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친정엄마랑 식육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무렵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 보통의 자식들은 슬퍼하기 마련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셨을 때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빠라는 작자는 정말 오랫동안 엄마와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아빠에게는 오래된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미 그 여자의 존재를 알아차렸는데 그 전부터 이미 그 여자와 아빠의 외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꽤 오랫동안 아빠의 외도 때문에 속을 끓이셨었죠. 아빠는 그 여자와 만나오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두 집 살림을 하실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 내연녀와의 사이에도 아이가 있었죠. 엄마는 저를 위해서 이혼은 안 하겠다며 버티셨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에게 그냥 이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고 아빠는 저와 엄마에게 몹시 무관심하셨거든요. 그런 게 다 너무 큰 상처였죠. 저를 위해서 이혼은 안 하신다고 했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아빠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왜 저를 위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아빠는 엄마 눈치도 안 보고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딱 마주친 적이 있었죠.
저랑 엄마가 함께 있었고 아빠와 그 여자 그리고 아이도 있었고요. 아빠는 저희 집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가족끼리 마트 같은 데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도 별로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는 그러고 같이 다니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 속도 그런데 엄마 속은 오죽했겠나요. 저는 그 여자한테 가서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마도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울분에 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빠는 제 머리통을 때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 눈이 돌아서 아빠 머리채를 잡았고 순식간에 뒤엉켜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이혼을 하지 않은 채로 저 더러운 꼴을 두고 보는 게 결코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다면서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와 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에 엄마와 둘이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별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손맛이 워낙 좋으셨기에 식당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점점 가게를 확장했고 나중에는 꽤 규모가 큰 식당으로 운영을 했었죠. 엄마는 우스갯소리로 남편 복은 없는데 돈 복이랑 자식 복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실 정도로요. 저도 엄마 닮아서 요리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터라 조리학과를 졸업했고 그 후에는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엄마도 어차피 나중에 이 가게는 저한테 물려줄 거기 때문에 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요. 엄마의 식당은 규모가 나름 있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기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의 친구였던 남편은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친구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씩씩하고 당차 보이는 성격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성격도 좀 괄괄한 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가 세 보인다, 할 말 다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잘 듣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제 성격을 좋아해 줄 남자가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웬걸 저희 남편은 자기한테 없는 부분이라 더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좀 조용하고 말수도 적고 차분한 편인데요. 본인 말로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편이기도 하다더군요. 반대는 반대와 끌린다고 남편과 제 성격이 많이 달랐기에 저희는 서로 더 끌렸던 것 같고 또 그만큼 상호 보완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버님과 함께 일을 했어요. 아버님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남편과 남편의 남동생도 거기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잘 해오다가 결혼도 약속을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시댁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 집도 형편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렇게 양가 집안이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어머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제가 이혼 가정인 것도 엄마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연애할 때도 남편에게 몇 번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만 어머님은 교양과 우아함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양과 우아함이라는 게 철저히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따른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체면, 거칠애 같은 것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였죠. 저희의 결혼 반대 이유도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식당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남들에게 말하기 좀 부끄럽다 이거였죠. 반면 남편의 남동생은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동서되는 사람이 첼로 전공을 했었습니다. 말은 프리랜서 첼리스트라고 하지만 따로 연주하는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 기준에서는 첼리스트 며느리는 좋으셨던 겁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인다고요. 반면 식당에서 일하는 저는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게다가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좀 억척스럽고 삶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것 같아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에 상처를 안 받겠나요? 너무하신다 싶었고 헤어질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고 또 적극적으로 저와의 결혼을 추진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시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죠. 저희 엄마는 숙이고 들어갈 것도 없건만 딸 자식 잘 봐주셔라며 시부모님께 값비싼 예단을 잔뜩 챙겨 보내셨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니 제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잘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의 걱정처럼 막상 결혼해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머님과 동서는 결이 잘 맞고 짝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반면 저는 좀 겉돌았죠. 어머님은 동서랑은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는데 시댁 와서도 어머님은 동서만 챙기고 동서랑만 주로 얘기를 하세요.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저도 같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친한 두 사람 사이에 껴있다는 느낌과 제가 늘 겉돈다는 느낌은 있었죠. 그런 거에 초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면 씁쓸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몹시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하는 건 다 좋다, 멋지다, 최고다 라는 표현도 잘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고 결혼 생활이 행복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어머님의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은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한 번씩은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물을 사와도 제 선물은 늘 시큰둥해 하시고 동서 선물은 몹시 반기셨어요. 세련됐다, 고급스럽다, 내 취향을 참 잘한다 등등 다양한 칭찬을 하셨고 제 선물은 마지못해 고맙다 한마디 하시고 잘 열어보지도 않으셨죠. 저도 초반에는 나름 노력하고 어머님 눈에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서를 따라해 보려고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 선물을 두고 동서에게 졸부 같다, 품질은 별론데 비싸게만 사왔을 것 같다, 보는 눈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뒷담하신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어머님은 나를 별로 좋게 봐주실 생각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저도 어머님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에게는 딱 기본 도리 정도만 했고 당연히 어머님과 제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도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보자고 하니까 힘들다, 맞춰드리기 어렵다, 차라리 형님이 부럽다라고 푸념을 하기에 아, 어머님께 사랑받는 동서도 마냥 편한 건 아니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동서만 좋아하고 예뻐하시고 저는 썩 안 좋아하시는 그 상태를 말이죠. 그 후 저는 살면서 딸 둘을 낳았는데 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첫째 며느리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건지 역시나 어머님은 시큰둥하셨습니다. 동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님은 역시 우리 둘째밖에 없다며 엄청 기뻐하시고 용돈에 선물도 두둑하게 주셨었죠. 어머님이 대놓고 차별을 했기에 남편도 그런 걸 어머님에게 몇 번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은 저에게 마음이 안 가는 걸 어쩌냐고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어쩌겠나요. 저도 어머님에게 마음 안 가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 낳고도 대면대면하게 그냥 그런 고부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굳이 어머님과 대단하게 잘 지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부쩍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회사에 무슨 일 있느냐 물어도 아니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툭 터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기에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바람이 나신 것 같아. 바람? 난데없이 시아버지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요즘 회사에서도 의심스러운 통화를 자꾸 하시고 근무 도중에도 어딜 가시더라고. 어머니한테 저번에는 출장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신 거야. 내가 다 알잖아. 같이 일하니까.
아버지가 출장 가는지 안 가는지. 분명 출장 아닌데 어머니한텐 그렇게 말하셨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미행을 해봤거든. 미행? 그런데 정말 여자가 있더라고. 미치겠다 정말. 어머니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건지. 남편이 고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버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던 겁니다. 자식으로서 마냥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버님께 말씀드려봐. 그래야겠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만두실 것 같아. 너무 민망해 하시지 않게 잘 말씀드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은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아버님은 민망해 하시기는커녕 내 일이니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깜짝 놀라고 민망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남편과 제 예상과는 아예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만 봐도 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따로 알아본 그 여자는 나이도 꽤 어린 편이었어요.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였죠. 아버님하고는 20살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인지 아빠뻘인 아버님과 본격적인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그 여자도. 남편은 아버님이 그 여자한테 여간 빠진 게 아니라며 걱정이 심했고 아버님은 설득이 안 되니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말고 내가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뻘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보니 보통의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맏며느리기도 하니까 단호히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했습니다. 진영수 씨 큰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따로 좀 보자고 했죠. 그 여자는 자기를 굳이 왜 보냐고 했고 저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집에 찾아간다고도 했습니다. 집 주소도 이미 안다고요.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느냐 물어보니 그 여자는 저희 아버님한테 다 얘기할 거네 어쩌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 하시면 뼈도 못 추릴 거다. 그냥 나랑 얘기를 하는 게 낫다. 따로 만나자고 했죠. 어쨌든 그 여자는 약속한 자리에 똥 씹은 표정으로 나왔고 저는 아버님의 상간녀를 첫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저보다 6, 7살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고 평범해 보여서 더욱 놀랐어요. 그 여자는 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성격은 한가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을 등에 업고 있으니 상간녀 주제에 잘못한 것도 없다는 듯 굴더라고요. 할 얘기가 뭐죠?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랑 헤어지세요. 제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듯 상간녀는 픽 웃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헤어지라고요. 오빠 며느리라고요? 저희 아버님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가 보더라고요. 오빠도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뭔데 나서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 모르세요. 아시기 전에 끝내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그쪽 어머님이 알면 뭐 난리라도 나요? 끽해야 이혼하지 않겠어요? 이혼하는 건 나도 바라는 거고. 하면서 빈정거리는데 슬슬 스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빠 옆에 있던 그 얄미운 상간녀도 겹쳐 보이고요. 좋게 좋게 말해주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반말로 얘기했죠. 뭘 원하는데? 돈? 우리 아버님이 회사 운영한다니까 돈 좀 많아 보여? 꿈깨. 그 회사 지분 반이 어머님 거야. 네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아버님 그렇게 대단하게 돈 많지도 않으셔. 그 말에 그 여자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때가 반말인데? 그럼 반말하지 말고 쌍욕해줄까? 나보다 나이 많아 보여서 그래도 존댓말 해줬더니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 안 가? 아버님이랑 좋은 말 할 때 끝내라고. 그쪽 가족들한테도 다 알려줄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알려. 누가 무섭대? 어머님한테도 알릴까? 그 머리카락 반절은 날아가 봐야 정신 차릴래? 웃기고 있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고작 이딴 소리 하려고 바쁜 사람 불러내고 있어? 오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끝내. 나이도 젊은데 왜 그따위로 사냐? 아빠 버린 유부남 옆에 달라붙어서 그러고 살고 싶니? 돈이 좋으면 일을 해서 정직하게 벌어. 말 조심해. 나 오빠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고 내가 네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상간녀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양 큰 소리치고 그렇게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이없고 열받긴 했지만 제 역할은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막말로 저희 남편이랑 놀아난 여자도 아니고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겠나요. 게다가 대화 몇 마디 해보니 말이 통할 인간도 아니고 아주 거머리 마냥 아버님께 붙을 작정이더라고요. 저는 저런 여자랑 놀아나고 있는 아버님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예전에 저희 아빠가 생각나 속이 답답하기도 했죠. 그 후 아버님은 그 상간녀에게 얘기를 전해 들으신 건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건 자기 일이니 제가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머님 아시기라도 하면요. 아, 어쨌든 이건 내 일인데 네가 왜 나서서 그 사람을 만나? 무슨 권리로? 아버님, 저 아버님 며느리예요. 성우 씨가 걱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뭔 걱정? 나중에 너네 받을 재산 줄어들까봐 걱정이냐? 아버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만해라. 긴 말 필요 없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다시는 그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주제넘는 행동하지 마라. 알았냐?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다고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도 더 이상은 나서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자식으로서 이걸 어떻게 냅두냐지만 자식이 말린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고 오히려 저한테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까지 하시잖아요. 저도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신경 끄기로 했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혼자서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좀 있으면 아버님이 알아서 정신 차리지 않겠느냐고 당신도 이만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만나다가 그만두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걸 전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제 만류에도 그 여자 아버님을 틈틈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버님한테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아버님은 남편한테만 뭐라고 하셨죠. 게다가 아버님은 어머님과의 이혼에 관한 뜻도 어느 정도 내비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님이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으셨어요. 아버님을 설득해도 안 되고 그 여자도 막무가내이고 어머님에게 알리는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할 도리는 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때부턴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일로 남편과 아버님 사이는 소원해지게 되었어요. 남편도 아버님에 대한 실망이 꽤 컸고요. 우리 아빠도 바람피는 걸로 우리 엄마 속을 꽤나 썩혔는데 이제 아버님까지 그런다고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가게 반찬이 맛있다고 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둔 거 좀 싸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게로 한번 오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바쁘게 점심 장사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한 가족이 앉았거든요. 친정 부모님으로 보이는 부모님과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였죠. 점심때는 꽤 바빠서 홀서빙 하는 일도 제가 돕는데 가만 보니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낯이 익은 겁니다. 누군가 했더니 전에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아버님의 상간녀였습니다. 너무 놀랐죠. 게다가 그 여자 품에 있는 작은 아이를 보고 더 놀랐어요. 그럼 저 아이가 아버님의 아이라고?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죠. 엄마도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그 상간녀가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저희 식당을 온 것 같은데 그럼 저 여자의 부모님도 애 아빠가 누군지 다 알면서도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딸이 20살 많은 유부남의 애를 낳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 보살펴주고 같이 다니니까요.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 저희 식당에 오긴 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자 어머니가 저에게 주문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그 여자에게 그랬죠. 저기요.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제가 누군지 생각이 난 듯 살짝 놀라더라고요. 저 기억나죠? 그런데요? 별로 좋은 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죠? 여기 제 식당이거든요. 저는 그쪽한테 식사를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데리고 나가주세요. 저는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 저희 식당에서 이 뻔뻔한 여자에게 식사를 주는 건 싫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도 당황하고 그 부모도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식당 온 손님을 이렇게 내쫓는다고요? 네, 저희 엄마가 이 식당 사장님이신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나가주세요. 세상에! 그런데 그 여자는 오히려 미소를 띠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자. 식당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치사하네. 그러더니 야, 너 근데 조심해. 나중에 나한테 시어머니 소리 해야 될 수도 있어. 너 나한테 이따위로 군 거 오빠한테 다 얘기할 거고. 너랑 너네 남편 재산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알았어? 라는데 그 순간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상간녀 주제에 어디 저따위 소리를 하나 싶기도 했고 지가 뭔데 저한테 시어머니가 될 거니 많이 개소리를 하나요. 아버님 재산 별로 관심도 없고 제 알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간녀의 아나무인 태도에 제 눈이 확 돌았던 거죠. 저는 그 여자 팔을 확 낚아채고 끌고 갔습니다. 그 여자는 노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미쳤어? 나 이거 고소할 거야? 고소해. 나도 어머님한테 말해서 너 상간소송 걸라고 할 거니까. 어디서 20살 많은 유부남하고 놀아난 상간녀 주제에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네가 뭔데? 뭐? 아버님한테 이른다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 재산? 너나 관심 있겠지. 좋게 좋게 말로 해주니까 못 알아쳐먹냐? 네가 아버님이랑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는데 내 식당에서는 더러우니까 꺼지라고. 제가 남들 다 듣든 말든 상간녀 소리에 대며 뭐라고 하니까 그 여자도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 부모라는 사람도 쫓아와서는 저한테 대먹지가 못했다. 식당 좀 잘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느냐 소리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주방에서 쫓아나오셨죠. 저희 딸 얘기 틀렸어요?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버젓이 애까지 낳는 그런 상간녀한테 밥 안 판다고요. 그러니까 그 잘난 딸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뭐라고요? 나 참... 부모라는 인간들이 잘한다. 딸이 그러고 살며 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뭔데? 그렇게 실랑이가 일어났고 저희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가족들을 가게 밖으로 몰아냈죠. 그 상간녀와 부모는 문 앞에서 저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어쩌라고? 네가 아들을 낳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외방자식 잘 키우고 살아.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말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소금까지 들고 와 뿌리셨고 그렇게 그 집 식구들을 쫓아냈습니다. 참 뻔뻔하더라고요. 어디서 저한테 시어머니 소리 할 거라느니 개소리를 하나요. 제가 아버님하고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미쳤다고 지한테 시어머니 소리를 하겠나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식사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는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네가 예전에 아빠 생각나서 저것들이 더 꼴보기 싫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아버님 하는 행동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다고 했던 동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그날 동서가 왜 안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일이 있어서 못 온 게 아니라 저희 식당까지 왔다가 저랑 그 상간녀랑 싸우고 난리 난 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곧바로 어머님한테까지 전하기까지 한 겁니다. 저는 동서가 어머님께 얘기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저를 호출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네 동서한테 얘기 들었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고? 동서가 그날 못 온다고 했는데 와서 봤나 보네요. 저는 그 얘기를 하실 때만 해도 어머님이 결국 아버님의 외도를 알게 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셨죠.
네가 너무 심하게 난리를 쳐서 둘째가 그 근처에 못 가겠더래. 무서워서. 뭘 무서워요. 제가 뭘 어쨌다고. 너도 참 너다. 아니 너네 식당이 작은 데도 아니고 손님들도 많은데 거기서 그 난리를 피면 어떡해. 따로 조용히 얘기를 하던지. 아휴,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해. 이 동네 좁아서 네가 우리 집 며느리인 것도 아름아름 다 아는데 교양머리 없이 그런 난리를 왜 피우냔 말이야. 저는 그 말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버님이랑 놀아난 여자를 제가 그렇게 쫓아냈으면 어머님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님은 그 와중에 제가 한 행동이 과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럼 그 여자가 저희 가게에 와 있던지 말던지 식사 대접하란 말이세요? 그건 아니지만 따로 얘기를 좋게 하면 되잖아. 왜 거기서 난리를 피워? 난리를 좀 피면 어때서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휴, 이것 봐라. 너랑 나랑 참 안 맞다. 남들 보는 눈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그 여자 엄마가 애도 안고 있었다며? 네가 뭐 애를 낳던지 말던지 알 바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네. 근데 아들이라니? 어머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아들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좀 황당하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바람을 펴서 외방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이냐고 물으시니까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나 싶었죠. 네, 아들이라던데. 그런데 어머님 입에선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어쩌겠니? 네가 속상하긴 해도 어쨌든 성우 자식 아니야. 웬만하면 그 애도 네가 품어주는 쪽으로. 저는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 하세요? 뭘 무슨 말이야. 내 말 너무 서운하게만 듣지 말고 어찌됐든 성우 자식 아니니. 네가 성우랑 이혼할 게 아니면 그 애도 네가 품어야지 어떡하니. 성우 씨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어머니? 얘는 갑자기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나. 성우가 바람나서 그 여자가 애까지 낳았다며. 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어머님에게 잘못 전해도 한참 잘못 전한 거였어요. 동서는 멀리서 그 상황만 보고 아버님 상간녀가 아니라 저희 남편의 상간녀랑 제가 싸움이 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외방 자식도 품으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였죠. 게다가 설령 잘못 알고 계신다 해도 바람난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해야 될 텐데 저한테 네가 참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고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대놓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그 애를 왜 품어요? 그 애 성우 씨 자식 아니에요. 아버님 자식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은 5초 넘게 빤히 보시더라고요. 뭐라고? 그 여자 아버님이랑 놀아난 여자라고요. 그 애도 아버님 애고요. 아버님 그 여자랑 그렇게 놀아놨고 저랑 성우 씨가 아버님 설득하고 그 여자 만나서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가 기어코 애까지 낳았고 아버님은 아직도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 계신 거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앞으로 자기를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를 거래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그렇게 싸운 겁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가 성우 씨랑 바람난 여잔 줄 아셨어요? 제 말뜻을 한 어머님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그 여자가 너네 아버님이랑 바람이 난 여자라고? 그리고 애까지 낳아? 네. 너는 그 사실을 왜 이제 말해? 성우 씨가 저희 선에서 해결하자고 했고요. 그 후로 아버님이 저한테 경고하시던데요.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요.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은 그 말에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리셨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남편을 호출하셨습니다. 당장 오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이 올 때까지도 잔뜩 얼굴이 굳어 있으셨죠. 결국 남편이 왔고 어머님은 저한테 들은 얘기가 맞느냐 물어보셨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맞다고 했고 어머님은 왜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무 말 못했죠. 남편 딴에는 어머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 했던 건데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으시다가 대뜸 저에게 그 여자 집 주소랑 연락처 다 아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다고 했고 일단 저희 보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연락처랑 주소 문자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몹시 심각해 보이셨기 때문에 걱정은 됐지만 일단 돌아가라고 하시니 저희도 자리를 떴어요. 그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아주 대판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누가 얘기를 했느냐고 했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은 저를 몹시 괘씸해 하셨지만 저는 별로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셨음에도 아버님은 그 여자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이니 어머님은 한마디로 꼭지가 도셨죠. 저한테 연락 와서 그 여자네 집을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셨기에 제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을 태우고 그 여자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어머님은 문 열라고 하셨는데 그 여자는 문을 안 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고상한 어머님이 문을 발로 계속 차는 거예요. 열 때까지 소란 피워볼 때니 좋은 말 할 때 열라고요. 그 여자는 끝까지 안 열고 아버님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쫓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는데 어머님은 초인종 누르면서 문 안 열면 불질러 버린다고 좋은 말 할 때 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 때문에 결국 끌려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싸대기 때리고 가만 안 있는다고 고함 지르시고 저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봤네요. 그토록 고상과 우아를 찾으시던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누구라도 해코지할 것 같은 얼굴이셨거든요. 아버님은 또 괜히 저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님 모시고 오냐고 불똥이 튀었고 어머님은 네 상간녀 보호한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구냐고 또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버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열받아서 안 되겠다고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어머님과 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문 근처 계단에서 잠복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 때까지요. 그렇게 한참 기다린 끝에 마침 그 여자 친정엄마가 재활용을 들고 문을 열었고 저는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문을 잡았어요. 어머님도 계단에 숨어 있다가 쫓아가서 안으로 들어갔죠. 그 상간녀를 직접 마주한 어머님은 그 여자 머리채부터 잡았고 그 친정엄마도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이 안고 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상간녀는 못 도망가고 어머님한테 붙잡혀서 머리 다 뜯겼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힘이 세고 우악스러운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그 상간녀 머리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에 숨은 친정엄마가 연락했는지 또다시 아버님이 오셨고 어머님을 뜯어 말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악지르면서 아버님 보는 앞에서 그 여자네 집 다 때려 부셨습니다. 어머님도 완전 광분한 상태셨죠. 저는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쓰러지실까봐 겨우 챙겨서 그 집을 벗어났고 그 여자는 머리 뜯겨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하고 있었습니다. 뜯긴 머리가 한 움큼이고 어머님 손톱에도 그 여자 머리카락이 끼어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를 갈며 창밖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후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이혼 요구를 하셨나 본데 어머님은 내가 미쳤느냐, 누구 좋으라고 이 나이에 이혼해 주느냐 하셨대요. 아버님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머님은 절대 이혼해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애도 그냥 외방자식으로 두고 절대 호적 넣지 못하게 하고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집은 반은 어머님께 맡고 애초에 어머님 친정에서 아버님에게 회사도 차려주신 거래요. 그래서 아버님도 재산이 걸려있으니 함부로 뭘 못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했고 아버님은 한동안 집도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어쩌든 어머님은 절대 이혼은 없다고 했고 저 없이도 한번 그 여자네 집 찾아가서 소란 피우고 여기 상간녀 사는 곳이라고 소리 지르고 하셨다더군요. 하여튼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어머님 아버님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이는 몹시 악화되었지만 어머님은 어찌됐든 절대 이혼해줄 생각은 없다고 버티셨죠. 초반에 저희 남편이 바람핀 줄 알았을 때 외방 자식도 품고 살라느니 그런 소리 하신 것 때문에 저도 어머님에게 상당히 빈정이 많이 상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어머님이 피해자인 게 맞기에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어머님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나중에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이혼 안 할 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그때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속이 제일 말이 아닐 테니 저도 괜찮다고 했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여전히 이혼 없이 사시고 어머님은 주구장창 그 여자와 아버님에게 상간소송도 거십니다. 그 여자도 아버님한테 이혼하라고 닥달을 많이 하나 본데 어머님이 절대 이혼해줄 생각은 없기에 그냥 그렇게 첩으로 남게 되었죠. 그 여자와 아버님 사이에 아들까지 있어서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저희 남편을 회사 대표로 올리게 되면 그때는 아버님은 국물도 없을 거라고 벼르고 계세요. 저한테 그렇게 교양 있게 말로 하라고 하시던 어머님이지만 결국 어머님 본인 일이 되니 누구보다 무서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어머님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고 어머님 속이 제일 힘들 테니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는 어머님과 저도 그럭저럭은 잘 지내고 있고요. 뻔뻔한 그 상간년의 집에 가서 뒤집어 엎으신 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가족들한테 몹쓸 짓 하고 계시다는 걸 제발 좀 깨달으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